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상가 밀집 등으로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 부지 이전이나 시설 현대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습 정체를 빚었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이 최대 8차로까지 확장됩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스요금이 체납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하까지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그젯밤 대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남일이 아니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각화동 농산물 시장은 지어진 지 30년도 넘어 시설 노후화로 수년째 부지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하루빨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시장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하루아침에 시장 상인들의 삶의 터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불길이 순식간에 퍼진 것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지어진 대구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상가 밀집 등으로 최근 이전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던 곳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전 논의가 수년째 추진 중인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과 각화동 도매시장은 이전의 필요성들이 분듯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의 일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줄 것을. 1991년에 조성된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56,200제곱미터 크기로 그동안 편의시설 부족과 주변 교통 혼잡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시장 부지 이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9월 추진한다던 부지 이전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부지 활용 방안 등 복잡한 절차로 아예 용역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부지 이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 새로운 건물과 또 새로운 주차장, 또 새로운 부지 등이 필요하다고 우리 종사자들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상가 밀집 등으로 여전히 화재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부지 이전과 현대화 시설 추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지어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2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광양의 수산물 유통센터는 준공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포함해 222억 원을 들여 올해 5월 준공했지만 건물 내부가 텅 빈 채 5달이 지난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 3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최근 4차 공고 이후 참여 의사를 밝혔던 법인 한 곳도 심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신청을 철회해 결국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인에서 사무실도 몇 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가 접촉했던 9곳의 법인들은 30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 사업자 선정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수산물 유통센터 개장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 건물 2층부터 4층에 들어설 식당과 카페 운영자 모집 절차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연내 도매시장 운영자 유치를 목표로 수협중앙회와 부산, 대구 등을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1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냉장 창고를 내년 상반기 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중후기에서 역량 있고 좀 견실한 업체를 찾고 싶다. 좀 더디 가더라도 그런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고는.
개장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세금 낭비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광양시의 역점 사업이자 어렵게 정부 심사까지 통과에 건립된 수산물 유통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상습 정체를 빚었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이 최대 8차로까지 확장됩니다.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4차로인 동광산에서 광산나들목 사이 11.2km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1,0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에 착공할 경우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간은 지난 1979년 2차로를 개통한 이후 198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교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깨끗합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송이버섯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는 신고와 호소에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자 농민이 직접 범인을 잡았습니다. 거듭된 신고에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구례군 한 송이버섯 농장. 한 손에 곡괭이, 다른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든 사람들이 농장을 누빕니다. 송이버섯을 훔치는 절도범들입니다. 벌써 3년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산물 절도를 수사해야 할 구례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과거 2019년부터 제가 신고했던 사건들은 저한테 어떤 처리 결과나 그런 통보도 받은 적도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매년 피해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CCTV에 담긴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현수막에 담아 마을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에 실린 범인들 인상착의를 알아본 마을 주민이 이 씨에게 제보했고 이 씨가 직접 범인들에게 전화해 따지자 이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당장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까지 다 특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자신은 지금 현재 그 특사경 발령을 못 받아서 조사를 못 한다. 그러니 형사과에 부탁을 해라.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피해자 조사에 나선 구례군. 처리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아 직접 범인을 잡고도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던 농민은 나라에 세금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민을 위한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치안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섬 지역 CCTV 설치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힘쓴 경찰관과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교통 사망 사고 줄이기 등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이 크신 분들께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거나 노인과 마을 주민 교통 보호 구간을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과 시군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재정 이외의 다른 협업, 기관 간의 협업이 훨씬 실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만족도 수준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와 강진군, 완도군 3곳뿐입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노인 문제, 여성 분야 등에 대해서 경찰서 따로 시청 따로 해왔는데요. 협의해서 조사 나간다든지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치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스요금이 체납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급 중단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을 따라 백리 명품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하까지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과 바다 사이에 댐을 쌓기 전까지는 나주 영산포까지 풍선과 나룻배가 오갔던 영산강. 그 백길을 따라 강변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수려한 경치에 절정에 달한 가을 꽃길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영산강 강변도로는 무안 남학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총 연장 51.88km, 현재 영산포에서 무안 일로읍까지 38km가 개통됐습니다. 남학 오령까지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나주 영암과도 연결돼 남학 신도시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강변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 스포츠, 관광, 레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학 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가를 따라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공존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영산강 백길, 세계에 뇌나도 손색 없는 명품 백리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남해안의 섬들을 육지와 연결하는 백리 섬섬길이 오는 2027년 전 구간 개통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량 건설 계획이 세워진 금오도 해상 교량까지 모두 완공되면 백리 섬섬길 같은 매력적인 남해안의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젠 각 섬들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에서 공군 영남면까지 10개의 섬을 40km 구간의 11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백리 섬섬길. 이 백리 섬섬길의 미개통 구간인 백야도에서 화태까지 12.96km 구간 4개 해상 교량이 오는 2027년이면 완공 개통됩니다. 현재 미개통 4개 구간은 토지 보상과 병행해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여수시 남면 월호도에서 금오도로 연결되는 3.46km 구간의 해상 교량 건설 사업도 오는 2025년이면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2천억을 들여서 2032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방비로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부담해서
2032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리 삼섬길의 국내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연내 관련법 제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에 부여된 과제는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는 섬들을 각각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관광을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은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부터 특성에 맞는 개발 방안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리 삼섬길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돕고 미래 남양권의 새로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연결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해 가뭄 관리가 이루어지던 전국 16곳의 댐 가운데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댐만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의 댐은 7월 중순, 금강은 8월 중순, 낙동강은 9월 중순에 각각 가뭄 단계를 해제했지만 주암댐과 수어댐, 평림댐 등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댐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암댐과 수어댐은 하천 유지 용수 100% 감량과 생활공업용수 100% 하천수 대체 공급 등을 통해 용수 절감을 실시 중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명원 투수 코치를 선임하는 등 내년 시즌에 대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정명원 2군 퓨처스 감독을 1군 투수 코치로 이범호, 최희섭 2명이 맡았던 타격 코치를 이범호 코치 단독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1군 투수와 타자를 지도했던 서재흥, 최희섭 코치는 잔류군으로 이동했고 2군은 손승락 감독이 지휘하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코치진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전래 과정과 특성,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내 첫 학술회의가 내일 한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립니다. 호남가는 한평에서 시작해 전북 익산까지 호남 지역 54개 고을의 지명과 지역의 특색, 풍광을 노래한 437자의 단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와 기러기 등의 국내 서식 규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의 겨울 철새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만 마리,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서부 해안 지역 등에 집중 분포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600개의 가금 농장을 일제 점검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잔뜩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이렇게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요즘 아침 기온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 자릿수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교적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던 전남 동부 지역도 오늘 순천은 10도 안팎, 광양 12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고요. 한낮 기온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